갚지 않는 사업 자금이 있다고? 현재 중소기업 자금 조달 이렇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갚지 않는 자금이고요. 어느 때 사업화 자금이 필요할지, 법인세를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전문 채널 기업꿀정보TV 김 소장입니다.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사장님, 고민 많으시죠? 내가 창업하면 정부 창업 지원 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내 수준에 맞는 정부 창업 지원 자금은 무엇일까? 고민 많으십니다. 반면에 사업하시는 사장님, 제품 개발했는데 양산을 하려고 해요. 시제품 제작비가 부담스러워요. 제품 디자인, 포장 디자인, 오래돼서 불만스러워 바꾸고 싶어요.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것을 제품으로 만들려는데 기술력이 부족해요. 제품은 좋은데 마케팅을 못해 매출이 어려워요. 이런 고민도 있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인증받으라는 인증은 너무나 많은데 인증은 왜 이렇게 많은지, 국내 인증, 해외 인증, 인증비가 부담스러워요.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고 시제품 공정 설계도 필요해요. 그동안 사업하면서 세금은 꼬박꼬박 냈는데 지원받은 거 없어요. 인건비나 사업개발비 다만 얼마라도 지원받고 싶어요. 갚지 않아도 되는 정부 자금으로 과연 기업 경영할 수 있을까? 단언컨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년간 강의와 컨설팅을 하면서 갚지 않는 무상한 정부 지원금과 국가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400개 이상 됩니다. 그동안 무상한 정부 지원 자금을 수혜받은 기업은 100억 원 가까이 되고요. 정책 자금을 수혜받은 그 금액만도 13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문을 통해서 절세한 세금의 총액은 50억 원이 넘습니다. 2021년 중소기업 정부 지원 제도는 빅데이터만큼 많은데 오늘 갚지 않는 정부 지원 자금은 이러한 정부 지원 제도를 통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갚지 않는 사업 자금이 있다고 그 시리즈는 총 8편으로 구성됐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편 정부 지원 자금 총괄편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1편 정부 지원 자금 총괄편 중소기업 자금 조달을 살펴봤습니다. 대출금으로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와 2020년도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대부분 약 90% 이상, 아니 극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99%가 융자금으로 빚으로 사업을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만 이럴까요? 소상공인 자영사업을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재난 때문에 시중 금융기관의 금융이용은 오히려 줄고 정책자금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자금 조달 이렇습니다. 먼저 내 자금부터 합니다. 그러다 자금이 부족하면 가족이나 친지의 자금을 끌어다 활용을 합니다. 그 이후 은행이나 정책금융기관을 이용하기도 하고 투자는 아주 극소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 조달 한번 바꿔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무상한 무이자 무담보 정부 지원 자금을 먼저 활용하고 그 다음 은행이나 정책기관의 자금을 활용하고 세 번째로 내 자금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투자 자금을 활용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물론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자금 조달 순서를 한번 패러다임을 바꿔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소기업 생애별 자금 조달을 살펴봤습니다. 창업 지원 자금부터 R&D 자금, 수출 기업 바우처, 고용 지원 자금, 사회적 기업 자금, 절세 지원 이 모든 것이 갚지 않는 자금이고요. 은행 자금,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갚아야 되는 자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애 로드맵을 적용해 본다면 기업의 생존 전략이 필요한 3년까지, 그 다음 7년까지 이런 생애별로 어느 때 사업화 자금이 필요할지, 어느 때 R&D 기술 개발 자금이 필요한지, 어느 때 고용 자금이 필요한지, 어느 때 과연
법인세를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기업마다 다른 조건을 어떻게 맞춰야 될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가 관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먼저 정부 창업지원 자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지원 자금은 중소벤처부가 통합해서 공고를 합니다. 작년까지는 각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 모든 기관들이 따로따로 진행됐는데 2021년도 올해부터 통합돼서 진행을 합니다. 194개의 기업의 금액만도 1조 5천억 원이 됩니다. 1억 원씩 수혜받는다면 1만 5천 개 기업이 수혜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천만 원씩 수혜받는다면 3만 개 기업이 수혜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창업지원 자금은 작게는 1천만 원부터 많게는 2, 3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대략 4만 개에서 5만 개 기업으로 수혜받는 기업이 추정이 됩니다. 중소기업 창업 기업은 7년 이내 기업이 수혜받을 수 있고요.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한해서 받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의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창업지원 자금의 전체적인 판을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가지수는 많지만 핵심적인 것을 담았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과정도 있고요. 창업 성공 패키지, 제도 지원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참으로 많습니다. 창업 사례를 본다면 나홀로 창업했습니다. 도소매로 개인기업으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부 창업지원 자금 중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자금을 살펴보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2천만 원이나 되는 자금인데요. 성공했을 경우는 갚고요. 성실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갚지 않아도 됩니다. 창업 아이디어가 있다면 2천만 원 지원금을 노리자라는 별도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창업했습니다. 기술 창업을 했습니다. 제조업으로. 이런 경우라면 2천만 원짜리의 자금이 아니라 좀 큰 자금을 노립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는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창업지원 자금 2가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때 5천에서 7천만 원을 받고 그 다음 초기 창업 패키지로 1억 정도의 자금을 노려보는 것도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창업 통합 공고는 이렇게 많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하나의 지원 사업입니다. 194개나 됩니다. 빅데이터만큼 많습니다. 그 중에 한번 살펴보면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이후에 창업 1년부터 3년까지 받을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도전 사업인데 1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창업 지원 사업을 공고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업마당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PC 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휴대폰으로 앱을 깔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 K 스타트업을 통해서 세부적인 공고문을 다운로드합니다. 창업자금 1억 원 1100명만 신청하세요라고 하는 별도의 영상도 있습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R&D 지원 자금. R&D 지원 자금의 예산 규모를 본다면 우리나라 총 예산이 558조입니다. 그중 R&D 예산이 27.4조, 5%에 해당이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중 과기정통부, 산자부, 방사청, 교육부, 그 다음 중소벤처부가 있는데요. 일반 중소기업이 도전하는 자금으로는 중소벤처부 자금 1조 7천억 원에 해당이 됩니다. 요거 도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요. 일부 과기정통부 사업에도 도전할 수 있긴 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 R&D 지원의 프로세스는 1차 서류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대면평가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중소벤처부 사업 발표는 지난 연말에 발표했는데 이렇게 내용이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걸 한번 살펴봤습니다. 디딤돌 과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액은 1억 5천만 원, 1년에 2차례 진행이 되는데요.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이고요. 매출액이 20억 이하의 기업이 해당이 됩니다. 도전하기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 다음 구매조건부 R&D가 있는데 규모가 좀 큰 중소기업을 추천드립니다.
초대기업과 공공기관, 매출액 300억 이상의 제조기업을 거래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으로부터 제품 개발에 대해서 협약한 것이 있다면 추천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2년 혹은 3년 동안에 5억 원, 24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도전입니다. 중소제조업이 도전할 수 있는 참 좋은 사업,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 스마트 공장이 도입되어 있는 기업이라면 2억 원을 도전할 수 있고요. 아직 스마트 공장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았다면 5천만 원을 도전할 수 있는 공정품질 기술 개발 지원 사업, 참 좋습니다. 따끈따끈한 사업 중에 하나가 중소제조업체 이공계 학사, 석사, 박사 모시기 쉽지 않죠.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 지원 사업 5천만 원짜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년 동안 5천만 원을 지원받고 기업에서 나머지 것을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매우 좋습니다. 1년에 2번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R&D 사례를 본다면 어떤 기업이 창업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제조업으로. 그 기업은 창업 지원 사업을 도전할 수 있고요. 5, 6천만 원짜리 되는 예비 창업 패키지를 과거에 도전했고 그동안 초기 창업 패키지도 도전했습니다. 그 다음 도전할 수 있는 것이 R&D 자금이 있습니다. 공정 품질 혹은 디딤돌, 구매조건부 이런 것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5천만 원짜리 지원사업, 고용위기 중소기업 연구소 전담부서 기업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지원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연구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약 4,500만 원. 이공계 학사 출신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3년 동안 4,500만 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차례에 걸쳐서 지원이 됩니다. 수출 지원 자금 살펴봅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G7에 이를 정도로 강력하게 기업 성장했습니다. 국가가 성장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수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매우 좋은 사업이에요. 간접 수출, 직접 수출,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도전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이에요. 그 중에서 따끈따끈한 사업, 수출 바우처 매우 좋습니다. 수출 지원 자금 별도 시간에 상세하게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과연 우리 기업에 맞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동영상 제작 비용도 있습니다. 수출 지원 사례 이렇게 됩니다. 수출만 하는 것이 아니겠죠. 창업 지원 자금부터 R&D 지원 자금, 수출 자금에 이르기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언제 어떻게 적재적소에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전략적으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년 내내의 사업을 또는 중장기 전략을 기업 경영 전략을 만들어서 창업, R&D, 수출 지원 자금을 한꺼번에 살펴보는 것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중소기업 바우처, 최근에 정말로 따끈따끈하게 핫한 사업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바우처 사례를 살펴본다면 마찬가지로 창업 지원부터 R&D, 수출, 바우처 사업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바우처로 할까? 어떤 것을 창업 사업으로 할까? 어떤 것을 R&D로 할까? 어떤 아이템이면 가장 좋을까? 이것이 다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을 한 판에 놓고 전략을 검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으로서는 대기업처럼 비서실이나 경영전략실을 따로 두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이 현업을 하면서 이런 것을 한꺼번에 판단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바우처로 창업기업 지원 바우처 있습니다. 100만 원이죠. 제조혁신 바우처 5천만 원입니다. 비대면 바우처 400만 원이었죠. 수출 바우처 1,000만 원부터 1억 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데이터 바우처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고요. 클라우드 바우처 약 2천만 원 됩니다. AI 바우처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스마트 공방도 있습니다. 바우처로 집어넣기는 어렵겠지만 여기로 집어넣습니다. 약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매우 큰 돈을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다 도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 기업에 딱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가장 효과적일까?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부지원금 4,900만 원 스마트 공방 올 상반기에 있는데 내년도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4,500만 원으로 나중에 예산이 조정이 됐습니다. 별도의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3천만 원이 온라인 오프라인 마케팅 지원비 사업도 있습니다. 별도의 영상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제품 홈페이지 동영상 제작비, 제조혁신 바우처라는 5천만 원짜리 지원 사업입니다. 별도의 영상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따끈따끈한 핫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요거 상반기에 진행이 됐고요. 하반기에 아직 예산 남아 있습니다. 곧 오픈될 예정입니다. 정부 고용지원자금, 고용노동부 예산은 무려 35조에 이릅니다. 대한민국은 일자리로 노동과 일자리가 따끈따끈한 나라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일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일자리 예산 규모를 따져봤더니 전체 고용노동부 예산 중에서 8조가 넘는 또 추경으로 2조가 따로 만들어졌고 최근에 0.5조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약 11조라고 판단이 되지만 어떤 전문가에 의한다면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예산 중 약 20조 가까운 예산이 일자리 예산으로 판단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고용지원자금은 별도의 영상을 담을 예정입니다. 고용창출 장려금부터 고용안정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고용장려금, 기타 고용장려금에 이르기까지 핫하기 때문에 별도의 영상을 반드시 담을 예정입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자금, 아마 들어본 사장님 많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이 4,700개에 이릅니다. 사회적 기업 제도가 도입된 지가 이제 막 10년이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렇습니다. 가장 핫한 곳은 역시 서울과 경기도가 가장 핫합니다. 제일 많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혜택을 본다면 인증이 된다면 신규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각각 5천, 약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나 기업의 조건에 따라서는 최대 2억 원을 받는 기업도 있습니다. 상세한 영상은 별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별도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인증받는 사회적 기업은 또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신규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거기다가 세금까지 지원받는 금액은 최대 1억, 3억 원이지만 기업에 따라서는 훨씬 더 많이 받는 기업도 있습니다. 세금까지 감면을 받는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원받는 제도 중에서 사회적 기업 제도만큼 가장 강력한 지원 제도가 없는 거라고 저는 단연코 이야기합니다. 정부 지원금 3억 5천만 원 받는 방법이 있다고라는 별도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절세 지원 따로 담았습니다. 자금으로 지원받는 것이 있지만 기업 경영 활동을 통해서 법인세나 또는 부동산 취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취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동일한 것이죠. 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것이든 또는 내야 될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 동일하기 때문에 정부의 절세 지원을 별도로 담았습니다.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인증 도입이 있는데 이 인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소 인증, 벤처 인증, 이노비지 인증, 농업법인 인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것도 하나의 인증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이렇게 5가지가 감면을 하는 정부의 법인세, 종합소득세 혹은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는 중요한 인증 제도입니다. 다 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중소기업 스펙이라고 하는 연구소 인증, 별도의 영상을 참조해 주세요.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는 인증, 벤처기업 인증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 인증, 농업법인 인증, 이노비지 인증도 거의 유사합니다. 어느 제조업이 10년 됐는데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이 기업이 현재 조건에서 사업장을 매입한다면 혹시 수도권에 사업장을 매입한다면 수도권은 과밀 억제권역이라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그 중과세되는 것을 회피하는 합법적인 방법은
별도의 기업을 아이템으로 적격 창업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세로 감면받을 수도 있고 사업장 매입할 때 취득세도 75%나 감면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두 기업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합니다. 합병까지 합니다. 창업 벤처를 인증을 받고요.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의 영상을 담거나 또는 별도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농업법인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법인세 감면 무려 5년 동안 감면을 합니다. 법인세로 매년 3천만 원을 내는 기업이 있다면 5년 동안 1억 5천만 원인데 감면받는 액수가 7,500만 원입니다. 부동산을 취득을 합니다. 영농 유통용인 경우에 그런 경우 취득세가 2억 원인데 농업법인은 절반 감면합니다. 1억 원 감면해 줍니다. 그 외에 기타 다양한 세금들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인증받는 사회적 기업이라면 이런 경우 법인세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감면을 받습니다. 무려 5년 동안 혜택을 받는데요. 3년 동안에는 100%, 나머지 2년 동안 50%입니다. 법인세로 매년 3천만 원을 내는 기업이라면 5년간 1억 5천만 원을 내는데 3년 동안 100%, 2년 동안 50%에서 감면 액수만 절대액이 1억 2천만 원을 감면받습니다. 그 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 취득세가 2억 원인 경우 무려 1억 원을 감면받습니다. 그 외에 감면받는 세는 별도로 덤으로 담아봤습니다. 이상 갚지 않는 사업자금이 있다고 시리즈 8편 중에서 오늘은 그 첫 번째 편 정부지원자금 총괄 편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다음 편은 2편 정부 창업지원자금을 다양한 창업지원자금을 영상에 담을 예정입니다. 다음번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업꿀정보TV 김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